리어왕 제5막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음 권오숙 옮김 제1장 도버 근처 영국군 진영 북과 군기를 들고 에드먼드, 리건, 거너릴, 군관들, 병사들과 기타 등장. 에드먼드, 공장님께 지난번 계획대로 하시려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라도 생겨 계획을 바꾸시려는지 알아보고 와라. 공장님은 마음이 수시로 바뀌고 자책을 심히 하시는 분이니 그분이 확실히 원하는 바를 알아와라. 군관 한 사람에게 말하자 그 군관 나간다. 리건, 언니 하인은 분명 잘못된 것 같아요. 에드먼드, 그런 것 같습니다, 마마. 리건, 그런데 백장님, 제가 백장님께 호의를 갖고 있는 걸 아실 테니 솔직하게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언니를 사랑하는 거 아니세요? 에드먼드, 부끄러울 거 없는 고결한 사랑입니다. 리건, 하지만 형부 대신 금단의 장소까지 들어간 건 아니시죠? 에드먼드, 그런 생각을 하시면 마마 체면이 손상됩니다. 리건, 백장님의 언니와 일심동체가 되어서 말 그대로 언니 사람이 되어버린 게 아닌지 걱정이 돼요. 에드먼드, 제 명예를 걸고 맹세하지만 아닙니다, 마마. 리건, 언니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백장님. 언니와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에드먼드, 걱정 마십시오. 저기 언니와 부군이신 공장님께서 오십니다. 북과 군기를 들고 올버니, 거너릴과 병사들 등장. 거너릴, 방백, 제가 백장님과 나 사이를 떼놓게 하느니 차라리 전투에서 지는 게 낫겠다. 올버니, 사랑하는 처제 잘 만났소. 그런데 우리 폭정에 반기를 들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과 함께 폐하께서 따님에게 가셨다 들었소. 난 떳떳한 일에만 용기를 발휘하는 사람이요. 이번 일은 프랑스 왕이 우리 나라를 침략한 것이지 폐하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용기를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인 거요. 물론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반기를 들 정당하고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것 같소. 에드먼드, 공장님,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리건, 그걸 왜 따지세요? 거너릴, 힘을 합해 적을 맞아요. 집안의 사사로운 다툼은 지금 논하지 마시고. 올버니, 그럼 전쟁 경험이 많은 군관들과 작전을 짭시다. 에드먼드, 곧 공장님 막사로 가겠습니다. 리건, 언니도 같이 갈래요? 거너릴, 아니. 리건, 그리 하는 게 좋을 테니 같이 가요. 거너릴, 방백, 오호라, 내 저희를 알겠다. 그래 가마. 그들이 나갈 때 변장한 에드거 등장. 에드거, 공장님께서 이토록 비천한 자와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시면 한마디만 들어주십시오. 올버니, 뒤따라 가겠소. 에드먼드, 리건, 거너릴, 군관들, 병사들과 시종들 퇴장. 말해봐라. 에드거, 전투를 하시기 전에 이 서찰을 열어보십시오. 만일 공장님께서 승리하시면 이 서찰을 가지고 온 사람을 부르는 나팔을 불어주십시오. 소인의 몰골이 비천하지만 거기 주장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전쟁에서 잘못되시면 공장님의 속세와의 일도 그것으로 끝날 테니 음모도 끝날 것입니다. 공장님께 행운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올버니, 서찰을 읽을 때까지 기다려라. 에드거, 그리 할 수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전령이 큰 소리로 부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올버니, 그럼 잘 가거라. 그대 서찰은 읽어보겠다. 에드거 퇴장. 에드먼드 다시 등장. 에드먼드, 적이 나타났습니다. 공장님, 군대를 집결시키십시오. 여기 부지런히 정찰해서 파악한 적의 실제 병력에 대한 어림치가 있습니다. 하오나 이제 어서 서두르셔야 하겠습니다. 올버니, 사태에 대비하겠소. 퇴장. 에드먼드, 두 자매에게 다 사랑의 맹세를 했다. 서로 의심하는 게 마치 독사에 물렸던 사람이 독사를 의심하는 것 같구나. 둘 중 누구를 택하지? 둘 다? 하나만? 아님 양쪽 다 그만둬? 둘이 다 살아있으면 어느 쪽도 향유할 수 없다.
과부를 택하면 그 여자의 언니 거너릴이 미쳐 날뛸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의 남편이 살아있으면 내 속셈을 실행하기 힘들지. 그러니 지금은 전투를 위해서 그의 권위를 이용하고 전투가 끝나면 남편을 제거하고 싶어하는 그 여자를 시켜서 서둘러 그를 처치할 방도를 마련하게 하자. 전투가 끝난 뒤 그가 리어 왕과 코딜리어 왕비에게 베풀려는 자비는 그들이 내 손에 잡히면 결코 사면받지 못하게 할 것이다. 지금 나는 내가 살아야지 옳고 그름을 따질 입장이 아니다. 제2장 양국군 진영 사이의 들판. 무대 안쪽에서 나팔 소리. 북과 군기를 갖고 리어, 코딜리어, 군사들 등장했다가 퇴장. 에드거와 글로스터 등장. 에드거. 영감님, 여기 이 나무 그늘을 친절한 집 주인으로 생각하시고 올바른 편이 승리하도록 기도하세요. 제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영감님에게 위안이 되는 소식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글로스터. 신이 그대와 함께 하시길. 에드거 퇴장. 나팔 소리 뒤이어 퇴각 소리. 에드거 다시 등장. 에드거. 달아나요 영감님. 손 이리 주세요. 빨리요. 리어왕 폐하가 패하시고 그분과 따님이 체포됐습니다. 손 이리 주세요. 어서요. 글로스터. 더는 안 가겠소. 여기서도 사람이 썩겠지. 에드거. 뭐요? 또 못된 생각을 하세요? 사람은 세상에 올 때처럼 세상을 떠날 때도 참고 기다려야 해요. 마음의 준비만 하고요. 어서 가요. 글로스터. 그것도 맞는 말이군. 모두 퇴장. 제3장 도버 근처 영국군 진영. 북과 군기를 들고 승리한 에드먼드. 포로가 된 리어와 코딜리어, 군관들, 병사들, 기타 등장. 에드먼드. 군관 몇 사람은 포로들을 데려가라. 그들을 재판할 윗분들의 뜻을 알 때까지 잘 감시해라. 코딜리어. 최선의 의도를 가졌으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게 우리가 처음은 아니옵니다. 탄압받는 폐하를 생각하면 너무 괴로우나 저 혼자라면 못 믿을 운명의 여신의 찡그린 얼굴 따위 무색해 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 따님이자 제 언니인 그들을 만나지 않으시겠습니까? 리어. 아니다. 자, 감옥으로 가자. 우리 단둘이서 새장 속 새처럼 노래 부르자. 내가 나에게 축복해 달라고 하면 나는 무릎을 꿇고 너에게 용서를 청하겠다. 그렇게 살면서 기도하고 노래 부르고 옛 이야기를 하고 금빛 나비같이 화려하게 차려입은 조신들을 비웃고 비천한 자들이 궁중 소식을 짓거리는 걸 들어보자. 또 그들과 이야기도 해보자. 누가 권력을 잃고 잡았는지, 누가 총애를 받고 잃었는지, 그리고 마치 우리가 신들의 첩자이냐 알 수 없는 세상사를 알고 있는 척 해보자. 벽으로 둘러싸인 감옥 속에서 조류에 따라 흥하고 망하는 고관 대작 패거리보다 오래 살자. 에드먼드. 저들을 데려가라. 리어. 코딜리어야, 우리 같은 재물에 대해서는 신들도 향을 피워주실 게다. 내가 너를 잡고 있는 거지? 우리를 떼어 놓으려는 놈은 하늘에서 횃불을 가져와서 불을 놓아 여우 몰아내듯 우리를 몰아내야 할 것이다. 눈물을 닦아라. 좋은 시절이 와서 그것들을 살가죽까지 다 삼켜 버리기 전에는 그것들 때문에 울어선 안 된다. 먼저 그것들이 굶주려 죽는 꼴을 볼 것이다. 가자. 리어와 코딜리어 호위 받으며 퇴장. 에드먼드. 부대장, 이리 와서 내 말 잘 들어라. 이 메모를 받아라. 종이 쪽지를 준다. 저자들을 따라 감옥으로 가라. 벌써 너를 한 계급 승진시켜 주었다. 만일 내가 여기 지시한 대로 하면 출세길을 달릴 것이다. 사람은 시류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라. 마음이 무른 것은 무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너의 그 막중한 임무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고 말하든가 아니면 다른 출세길을 알아봐라. 군관. 하겠습니다, 나리. 에드먼드. 당장 시행하고 일을 해내면 널 행운아라고 불러라. 그 종이에 지시한 대로 당장 시행해라. 군관. 저는 수레를 끌 수도 말린 귀리를 먹을 수도 없습니다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퇴장. 요란한 나팔 소리, 올버니, 거너릴, 리건, 군관들과 병사들 등장. 올버니. 백작, 오늘 용감한 기지를 보여주었소. 그리고 운도 꽤 좋아 그대는 오늘 전투의 목표였던 적들을 포로로 잡았소. 그들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오. 그들의 가치와 우리의 안전을 공정하게 생각해서 처리하겠소. 에드먼드. 공장님, 그 늙고 비참한 노왕은 특정 감옥에 유폐시켜 놓고 감시인을 붙여 놓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연로한 데다 국왕의 칭호까지 갖고 있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그의 편으로 끌어들여 우리가 징집한 병사들이 창을 돌려 그들을 지휘하는 우리의 눈을 겨룰 수도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왕비도 보냈는데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내일 또는 그 후에라도 공장님께서 재판을 여시면 나오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다들 피와 땀을 흘리고 친구가 친구를 잃은 터라 아무리 명분이 좋다 하더라도 그 감정이 가라앉기 전에는 전쟁의 가혹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욕을 먹을 것입니다. 코딜리어 왕비와 그 부왕의 문제는 좀 더 적당한 자리에서 논해야 할 것입니다. 올버니. 백작, 실례지만 나는 이번 전쟁에서 그대를 부하이지 대등한 동지로 생각하지 않소. 리건. 그건 제가 이분에게 자격을 드리기에 달렸으니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 의사를 물어보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제 군대를 지휘하셨고 제 지위와 권력을 위임받고 있습니다. 저의 직속 대리인이니 공장님과 대등한 동지라고 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거너릴. 그렇게 흥분하지 마라. 이분은 내가 위임해 준 권력보다는 자신의 역량으로 그 자리에 오르신 분이다. 리건. 내가 부여해 준 권한으로 이분은 최고 권력자와 동등한 거예요. 올버니. 그가 처제의 남편이라 해도 그 이상 말하지는 못할 거요. 리건. 농담이 진담이 되는 경우가 흔히 있죠. 거너릴. 저런. 내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사팔뜨기였을 게다. 리건. 언니,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렇지 안 그러면 한껏 응대해 줬을 거예요. 장군님, 제 군대와 포로 재산을 다 드릴게요. 그것들을 그리고 저도 맘대로 처분하세요. 전 당신의 것이에요. 온 세상을 증인으로 이 자리에서 당신을 제 남편이자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거너릴. 그를 내가 차지하겠다고? 올버니. 당신이 그걸 막을 수는 없지. 에드먼드. 공장님도 막지 못하실 겁니다. 올버니. 이 서자놈아, 난 그리할 수 있다. 리건. 에드먼드에게 북을 울려 제 지위가 당신 것임을 밝히세요. 올버니. 아직은 안 돼. 그 이유를 들어라. 에드먼드, 너를 대역죄로 체포한다. 그리고 너와 함께 이 겉모습만 아름다운 독사도 체포한다. 거너리를 가리킨다. 아름다운 처제의 요구는 내 처 때문에 반대해야겠소. 내 처가 이자와 선약이 되어 있으니 남편인 나는 처제의 결혼 선언에 이 의를 제기하오. 굳이 결혼하려거든 나에게 구원하시오. 내 처는 이미 예약이 되어 있으니. 거너릴. 웃기는 코미디군. 올버니. 글로스터, 내 놈은 무장하고 있다. 나팔을 울려라. 너의 흉악하고 명백한 온갖 반역 행위를 증명해 보일 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여기 내 도전장이 있다. 장갑을 던진다. 다시 식사를 하기 전에 내가 이 자리에서 내 놈에게 선언한 죄를 내 놈이 다 저질렀다는 것을 내 심장에 증명해 보이겠다. 리건. 아파. 거너릴. 방백. 아프지 않으면 독약을 못 믿겠지? 에드먼드. 도전에 응한다는 내 징표요. 장갑을 던진다. 도대체 나를 역적이라고 하는 놈이 누구인지 그 놈은 사악한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나팔을 불어 불러내시오. 나타나는 자가 공장님이든 아님 다른 누구이든 난 내 진실과 명예를 굳건히 지킬 것이오. 올버니. 여봐라, 전령을 불러라. 에드먼드에게. 넌 내 용기만 믿고 싸워라. 내 병사들은 모두 내 이름으로 징집했기에 내 이름으로 해산시켰으니. 리건.
점점 더 통증이 심해져. 올버니, 처제가 몸이 좋지 않다. 내 막사로 데려가라. 리건 부축 받아 퇴장. 전령 등장. 이리 오너라 전령, 나팔을 울려라. 그리고 이것을 큰 소리로 읽어라. 군관, 나팔을 울려라. 나팔 소리. 전령, 읽는다. 무인의 명부에서 그 자질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이 글로스터 백작이라는 에드먼드가 여러 면에서 역적임을 입증하려고 하면 나팔을 3번 울려 나타나게 하라. 상대는 당당히 도전에 응한다. 울려라. 첫 번째 나팔 소리. 다시 울려라. 두 번째 나팔 소리. 다시 울려라. 세 번째 나팔 소리. 안에서 대답하는 나팔 소리가 들린다. 무장한 에드거, 나팔수를 앞세우고 등장. 올버니, 저자에게 무엇 때문에 나팔 소리에 응해 나타났는지 그 목적을 물어봐라. 전령사, 그대는 누구요? 그대 이름은, 신분은, 그리고 왜 소환에 응했소? 에드거, 알아두시오. 나는 역적의 이빨에 물어뜯기고 갉아먹혀서 이름을 상실했소. 그렇지만 나는 내가 대적하고자 하는 상대 못지않게 고귀한 신분이요. 올버니, 그 상대가 누구요? 에드거, 글로스터 백작, 에드먼드라는 자를 대변할 사람은 누구요? 에드먼드, 그 자신이다. 그에게 할 말이 뭐냐? 에드거, 만일 내 말이 고귀한 내 심장을 상하게 한다면 검을 뽑아라. 너의 검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다. 여기 내 검이 있다. 보라, 이것은 내 명예, 기사로서 내가 한 맹세, 기사라는 내 직분에 수반하는 특권이다. 너의 권력과 지위, 젊음과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너의 승리의 검과 방금 새로이 얻은 행운과 너의 용기, 너의 기백에도 불구하고 너는 신들과 형제와 아버지를 속이고 이 고명하신 공장님을 해칠 음모를 꾸민 역적이고 너의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발바닥 밑에 먼지에 이르기까지 흉측한 반역자라고 주장한다. 아니라고 말해봐라. 내 검이, 내 팔이, 내 기백이 내 몸의 심장에 그걸 증명해 보일 테니 그 심장에 대고 말하건대 내 놈은 거짓말쟁이다. 에드먼드, 내가 현명하다면 내 이름을 물어야겠지만 내 외모가 준수하고 용맹해 보이며 내 말투로 보아 좋은 교육을 받은 듯하니 기사도의 규칙에 따라 내가 안전하게 결투를 연기할 수도 있지만 그걸 원치 않아 그리하지 않겠다. 나는 그 반역의 오명을 내 머리에 되던지고 지옥같이 가증스런 그 거짓말로 내 가슴을 짓눌러 주겠다. 하나, 그 오명들이 너를 스칠 뿐 별로 상처 입히지 못할 테니 내 이 검으로 직접 길을 열어주어 그 오명 내게서 영원히 머물게 하겠다. 나팔수여, 나팔을 불어라. 나팔 소리, 그들이 싸운다. 에드먼드 쓰러진다. 올버니, 그를 살려줘라. 죽이지 마라. 거너릴, 이건 음모예요. 글로스터 백장님. 결투 규칙에 의하면 백장님은 정체불명의 상대의 도전에는 응할 필요가 없어요. 백장님은 패한 게 아니라 기만당하고 속으신 거예요. 올버니, 그 입 닥치시오 부인. 아니면 이 편지로 그 입을 틀어 막아 버릴 테니. 에드거에게, 진정해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못된 여자.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직접 읽어봐라. 찢지는 말고. 그 편지를 알고 있나 보군. 거너릴, 내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국법은 내 편이지 당신 편이 아니에요. 누가 감히 나를 그것 때문에 기소하겠어요? 올버니, 저런 짐승 같으니. 아, 이 편지를 알고 있단 말이지. 거너릴, 알고 있냐고 나한테 묻지 마세요. 퇴장. 올버니, 저 여자를 뒤따라 가봐라. 자포자기 상태이니 잘 통제해라. 군관 1명 퇴장. 에드먼드, 내가 고발한 그 죄들을 나는 범했다. 아니,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죄를 범했다.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겠지. 그건 지난 일이고 나도 다 끝났다. 그런데 나를 통해 이 행운을 잡은 넌 누구냐? 내가 고귀한 자라면 널 용서하겠다. 에드거,
서로 용서하도록 하자. 에드먼드, 나는 혈통에 있어서 너에 못지않다. 만약 내가 더 훌륭한 혈통이라면 그만큼 넌 내게 잘못한 것이다. 내 이름은 에드거, 내 아버지의 아들이다. 신들은 공정하시어 쾌락을 탐한 악행을 우리를 처벌하는 도구로 삼으신다. 아버님께서는 어둡고 부정한 잠자리에서 너를 만든 벌로 눈을 잃으셨다. 에드먼드, 옳은 말씀이요, 사실이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한 바퀴 돌아 나는 이 지경이 되었군. 올버니, 그대 거동만 보고도 고귀한 가문의 태생임을 알 것 같았다. 내 그대를 안아봐야겠다. 내가 그대와 그대 부친을 미워한 적이 있다면 내 가슴이 슬픔으로 찢겨도 좋다. 에드거, 공장님, 알고 있습니다. 올버니, 그대는 어디 숨어 있었느냐? 부친이 당한 불행은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에드거, 그 불행을 치료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아를 테니 들어보십시오. 다 말씀드리고 나면 제 심장이 터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소신을 바싹 뒤쫓아오는 잔인한 체포령을 피하기 위해서. 삶은 너무 달콤해서 사람들은 당장 죽음의 고통을 끝내기보다 그 고통을 느끼면서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소신은 미친 사람의 누더기를 걸치고 개들조차 싫어할 모습으로 변장을 했습니다. 그런 복장으로 방금 보석 같은 누나를 잃으시고 눈구멍에서 피를 흘리시는 아버님을 만나 그분의 길잡이가 되어 이끌어드리고 그분을 위해 구걸하고 절망에서부터 그분을 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의 실수였습니다. 30분 전 제가 무장을 할 때까지도 그분에게 제 정체를 밝힌 적이 없었는데 바라긴 했지만 이렇게 성공하리라 확신할 수 없어서 저는 아버님께 축복을 빌어 달라고 하며 그동안 지내온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오나 이미 약해진 그분의 심장은 너무 약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라는 극단적인 감정의 충돌을 견뎌내기에는. 그래서 미소를 지으면서 그 심장이 터져버렸습니다. 에드먼드, 형님 말씀이 제 마음을 움직이는군요. 뭔가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하십시오. 더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으니. 올버니, 더 있어봐야 더 슬픈 이야기일 테니 그만하게. 이 이야기만 듣고도 가슴이 터져 버릴 것만 같으니. 에드거, 슬픔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기서 끝이었으면 좋겠지만 다른 이야기는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면 훨씬 더하다 못해 한계를 넘어설 것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통곡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지극히 처참한 제 상태를 보고 저와 함께 있는 게 싫어서 피하셨습니다. 하오나 그때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아시고는 억센 두 팔로 저의 목을 꼭 껴안고 마치 하늘을 무너뜨릴 듯이 큰 소리로 우시더니 아버님의 시신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폐하와 자신에 관해서 사람의 귀가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처참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다가 스스로 슬픔에 압도당해 생명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나팔이 2번 울려 실신한 그분을 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올버니, 한데 그분은 누구였나? 에드거, 공장님, 추방당한 켄트 백작이셨습니다. 그분은 변장하시고 원수처럼 여겨 마땅할 폐하를 따라 다니시며 종도 못할 시중을 드셨습니다. 피 묻은 칼을 들고 기사 등장. 기사, 도와주시오, 도와줘, 도와줘요. 에드거, 무엇을 도우란 말이오? 올버니, 말하라. 에드거, 그 피 묻은 단검은 웬 것이오? 기사, 방금 가슴에서 뽑아온 것이라 뜨겁습니다. 김이 납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올버니, 누가 죽었단 말이냐? 말하라. 기사, 공장님 부인 말씀입니다. 부인의 동생은 부인 손에 독살되셨다고 부인께서 고백하셨습니다. 에드먼드, 2 사람 모두와 언약을 했더니 이제 3 사람이 동시에 죽음의 결혼을 하게 되었구나. 에드거, 저기 켄트 백장님이 오십니다. 켄트 등장. 올버니,
시신을 이리 가져와라. 죽었든 살았든. 기사 퇴장. 하늘의 이런 심판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는 해도 연민을 갖게 하지는 않는구나. 켄트를 보고 아, 이분이 그분인가? 때가 때이다 보니 제대로 격식을 갖추어 인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켄트. 소신은 제 주인이신 국왕 폐하께 작별 인사를 드리기 위해 왔는데 폐하는 여기 안 계십니까? 올버니. 중대한 일을 잊고 있었구나. 말하라. 에드먼드. 폐하는 어디 계시냐? 코딜리어 왕비는 이 광경이 보이십니까, 켄트경? 거너릴과 리건의 시체가 운반되어 들어온다. 켄트. 어찌 이런 일이. 에드먼드. 그래도 에드먼드는 사랑을 받았구나. 나 때문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독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 올버니. 그건 그렇군. 그들의 얼굴을 가려라. 에드먼드. 숨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내 천성에 맞지 않는 좋은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급히 사람을 보내십시오. 서둘러서 성으로. 리어 폐하와 코딜리어 왕비를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니 제발 제때 사람을 보내십시오. 올버니. 달려라. 달려. 아, 달려라. 에드거. 누구에게 말입니까, 공장님? 에드먼드에게. 누가 이 임무를 맡았느냐? 명령을 취소한다는 너의 징표를 보내라. 에드먼드. 잘 생각하셨습니다. 내 검을 가져가세요. 이걸 부대장에게 주세요. 에드거. 있는 힘을 다해 달려라. 군간 퇴장. 에드먼드. 그 부대장은 공장님 부인과 소신으로부터 감옥에서 코딜리아 공주를 목 매달아 죽이고 절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뒤집어 씌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올버니. 신들이시여, 왕비를 보호해 주소서. 저자를 잠시 여기서 끌어내라. 에드먼드가 운반되어 나간다. 죽은 코딜리어를 아는 리어. 군관 등장. 리어. 울어라, 울어라. 아, 너희는 목석 같은 인간이구나. 내가 너희 같은 혀와 눈이 있다면 그걸로 하늘의 지붕이 갈라지게 했을 것이다. 이 애는 영영 가버렸다. 난 사람이 죽었을 때와 살았을 때를 안다. 이 아이는 죽어 흙이 되었다. 내게 거울 좀 다오. 이 애의 입김이 거울에 김이나 자국을 남기면 이 애는 살아있는 것이니. 켄트. 이것이 예언된 세상의 종말인가? 에드거. 아니면 그것의 무서운 형상인가? 올버니. 하늘이 무너져 만사 끝나버려라. 리어. 이 깃털이 움직인다. 살아있다. 그렇다면 이건 지금까지 내가 맛본 모든 슬픔을 보상해줄 기회다. 켄트. 무릎을 꿇고. 아, 주군이시여. 리어. 제발 저리 비켜라. 에드거. 이분은 폐하의 충신 켄트 백장님이십니다. 리어. 역병에나 걸려라 이 살인자 역적들아. 난 이 애를 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 애는 영원히 가버렸다. 코딜리어야 잠시만 기다려라. 뭐라 했느냐. 이 애 목소리는 항상 부드럽고 조용하고 나지막해서 여자로서는 훌륭한 차질이었지. 너를 죽인 그 노예놈은 내가 죽여버렸다. 군관. 사실입니다. 나리들 그리 하셨습니다. 리어. 여봐라. 안 그랬더냐. 내게도 언월도로 그런 놈들이 도망치게 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늙어서 바로 이런 것들이 내가 힘을 못 쓰게 한다. 너는 누구냐? 내 눈이 좋지 않다. 하나 곧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켄트. 운명의 여신이 종애하고 미워했던 두 사람이 있었노라고 자랑한다면 우리는 그중 한 분을 보고 있소. 리어. 내 시력이 둔해졌어. 그대는 켄트 아니냐? 켄트. 그렇사옵니다. 폐하의 종복 켄트이옵니다. 하인, 카이어스는 어디 있습니까? 리어. 그놈은 좋은 놈이야. 내 그리 말할 수 있지. 그놈이라면
내리칠 것이다. 그것도 날쌔게. 그놈은 죽어 썩고 있다. 켄트. 아니옵니다, 폐하. 소신이 바로 그 놈입니다. 리어. 곧 알아보겠다. 켄트. 폐하의 운명이 바뀌어 몰락한 첫 순간부터 폐하의 슬픈 발길을 따라다닌 그 놈입니다. 리어. 여기 온 것을 환영하노라. 켄트. 제가 바로 그 놈입니다. 만사 우물하고 암담하고 끔찍하옵니다. 폐하의 큰 따님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고 절망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리어.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올버니. 폐하께서는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모르시니 우리 신분을 알려드려도 소용없겠소. 에드거. 전혀 소용없습니다. 공관 한 사람 등장. 에드먼드 경이 운명하셨습니다, 공장님. 올버니. 이 자리에서 그건 별 의미 없는 일. 친애하는 귀족, 친지 여러분, 제 의도를 밝히겠소. 몰락하신 이 분을 위해서 위로가 되는 일을 해야겠소. 본인은 연로하신 국왕 폐하께서 살아 계시는 동안 절대권을 그분에게 양도하겠소. 에드거와 켄트에게. 두 분에게도 본래 권리에다가 이번 공운의 보상이 되고도 남을 특권을 부여하겠소. 그 외 모든 우군들도 그들의 공적에 따라 보상을 받을 것이요. 적들은 그 죄가에 따라 고배를 마실 것이요. 아, 보시오, 보시오. 리어. 내 불쌍한 바보는 교살당했다. 없다, 없다, 없어, 생명이. 개도 말도 쥐도 생명이 있는데 어찌 너는 숨을 쉬지 않느냐. 너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겠지.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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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코. 제발 이 단추 좀 벗겨다오. 고맙소 경. 보이느냐? 이 애 좀 봐라. 봐, 이 애 입술을. 저기 좀 봐라. 저기 좀 봐. 에드거. 실신하셨습니다. 폐하, 폐하. 켄트. 터져라, 가슴아. 제발 터져라. 에드거. 고개 좀 들어보십시오, 폐하. 켄트. 폐하의 영혼을 괴롭히지 말게. 아, 운명하시게 해주게. 그분은 이 거친 세상의 고문대에 그분을 더 메어 놓는 사람을 증오할 걸세. 에드거. 정말 운명하셨습니다. 켄트. 지금까지 견디신 것도 놀랍지. 폐하께서는 진즉 끝났을 목숨을 연장하고 계셨던 거요. 올버니. 저 유해들을 가지고 나가라.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다 같이 애도하는 일이요. 켄트와 에드거에게 내 영혼의 친구인 두 분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고 상처투성이 나라를 돌봐주시오. 켄트. 소신은 곧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주군께서 부르시니 따라가야지요. 에드거. 이 비통한 시대의 무게를 우리는 달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 강요된 말이 아니라 느끼는 바를 말합시다. 연로하신 분들이 가장 고생 많으셨으니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게 고생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장수하지도 않을 겁니다. 장송곡이 울리는 가운데 모두 퇴장.